네, 안녕하세요. 주경야독의 이 대표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 2차전지보다 변압기 투자가 전망이 밝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자, 2차전지 종목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2차전지보다도 변압기 투자를 함으로써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안전성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자, 먼저 이제 2차전지는 공장 증설에 따른 리스크가 어느 정도 부각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죠. 즉, 예를 들어서 2차전지 캐파를 점점 늘려나가고 있는 배터리 셀 그리고 양극재 업체 특성상 만약에 수요가 부진하게 될 경우에 거기서 발생하는 가격 인하, 가격 하락은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피해는 어느 정도 우리가 리스크로 안고 가는 투자가 되겠고요. 자, 반면에 변압기 투자 같은 경우는 현재 공장 증설을 할 수 없는 그런 특정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뒤이어서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리스크에 따른 부분들이 많이 감소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2차전지 외에 변압기는 공급 해소 전까지 가격이 계속 인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급을 증가시키기가 지금 현재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에요. 그러다 보니 만약에 수요가 증가되면 증가될수록 그것에 따른 가격은 인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즉 변압기 업체들은 지금 현재 프라이스 테이커가 아닌 프라이스 메이커로서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가격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부여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다수 이제 주식 투자에서 이제 수요가 공급보다 많은 경우에 이렇게 프라이스 메이커로서 작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자, 실제로 ASML에 아시겠지만 EUV 장비 쪽이 보통 이렇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부르는 대로 지금 계속 책정을 해나갈 수밖에 없는 구간이죠. 지금 현재 이제 조선주들도 이러한 상황이라고 보셔도 무방하겠고요. 그래서 LNG 선박 가격도 최근 2년 사이에 20% 넘게 폭증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경쟁사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이 이유는 대다수의 지금 원래 공급 업체들이 대다수의 중국 업체였어요. 근데 이제 중국을 배제하는 최근 전 세계 시장 트렌드에 따라서 중국 업체들의 지금 비중을 급속도로 낮추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이제 대만 업체 그리고 우리나라 업체들 그리고 유럽 업체들이 각각으로 지금 시장 점유율을 높여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는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과 아시아 시장에서도 고속 성장을 하고 있어요. 아시겠지만 이제 신재생 에너지가 증가가 되면 될수록 그것에 따른 변압기에 대한 수요도 같이 늘어납니다. 거의 일관되게 똑같이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는데 자, 그 신재생 에너지가 미국만 진행하는 것도 아니고 중국만 진행하는 것도 아니죠. 유럽과 아시아 2040년까지 고속 성장하는 것은 당연하기에 태양광 쪽 그리고 풍력 쪽에 해당되는 변압기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이 기정사실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변압기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가 오늘도 이제 크게 하락을 했어요. 자, 일진전기가 2% 그리고 LS 일렉트릭이 한 5% 정도 조정을 받았고 효성중공업과 HD 현대일렉트릭이 각각 3%, 2% 정도 조정을 받았는데 자, 반면에 이제 초전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28%, 15% 정말 말도 안 되는 다시 상승세가 시작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역시나 세력들이 이렇게 끌어올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다시 한번 매수세로 붙고 있는 모습인데 결론적으로는 이들은 다 하나같이 다 돈을 벌지 못할 거예요. 결론적으로 여기서 돈 벌어도 다시 한번 또 들어갔다가 여기서 당연히 이제 크게 손실이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신들을 차리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실제 슈퍼사이클이 오는 곳에 투자하는 것이 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변압기 전선 쪽을 오히려 노리는 것이 현명하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봅니다. 만약에 물리더라도 변압기 전선에서 물리게 되면 향후에 빠져나올 수 있는 부분과 추가 매수 타이밍이 분명히 주어질 텐데 초전도체는 만약에 이게 사실이 아니다. 점점 기정사실화되면 될수록 주가는 계속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현실이겠죠. 현실을 직시하는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자, K전력기기가 지금 미국 주문 폭주에 따라서 공장이 풀가동되고 있다라는 소식도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요. 자, 미국의 노후 송배전 변압기 교체 시기가 맞물렸는데 보통 이것에 대한 게 20년, 25년 봅니다. 근데 지금 25년 정도 이상 된 곳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송배전에 대한 변압기 교체 시기가 분명히 돌아왔고 여기에 따른 투자 비용만 수십조가 넘습니다.
굉장히 큰 시장이에요. 이것을 자체적인 미국 업체 하나만으로 지금 감당이 가능하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의 변압기 업체들도 이미 기수주한 물량들이 있겠죠. 이것을 당연히 납품 기한 안에 다 내보내야 되기 때문에 갑자기 노후 송배전 변압기 교체 수요가 정부에서 뚝뚝뚝뚝 나온다 하더라도 이것을 다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 업체들 역시 지금 공장 증설을 전혀 안 하고 있어요. 지금 2027년도부터 시작되는 이런 그 미국 정책 때문인데, 만약에 지금 당장 변압기 지금 수요가 많다라고 해서 증설을 진행을 했다. 근데 이러한 지금 생산 방식은 앞으로 생산해낼 수 없다라고 이렇게 지금 정부 방침이 지금 내려진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설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다수가 지금 한국 업체들과 대만 업체들 이런 곳들이 지금 특수 수혜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아시겠지만 지금 전기차 충전 인프라에 대한 수요도 급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전기차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인프라도 같이 늘어나죠. 충전소도. 그래서 충전소에 대한 이런 수요, 이 전기 수요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그동안은 지금 기름이 계속 대체를 했었는데 이제 기름을 쓰는 때가 아니죠. 그러다 보니 역시나 여기에 따른 변압기에 대한 수요도 같이 증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특수한 호재들을 점점 연속적으로 지금 가져가고 있는 것이 이쪽 업종입니다. 지금 2025년 생산 물량까지 완판됐기 때문에 앞으로 수주하는 것들은 뭐예요? 26년도 이후 물량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이렇게 수주를 따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만약에 국내에서 증설을 하고 있는 업체들 혹은 이런 곳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그곳에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크게 폭증하는 시기가 분명히 도래를 할 것입니다. 자, 지금 현재 2년 만에 제품 가격이 20%나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수주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가격은 50%까지도 인상될 여지가 있겠죠. 장기적으로. 그래서 가격이 계속 인상돼. 그죠? 가격이 계속 인상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되다 보면 영업이익률 어떻게 되죠? 기준이 예를 들어 10%만 나왔다. 그러면 20%까지 다 이익이죠. 예를 들어 인건비는 전혀 증가가 되지 않았고 그것에 따른 원자재, 비용도 하나도 늘어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모두 다 이익으로 가져갑니다. 가격이 10%가 인상되면 영업이익률이 10%에서 20% 늘어나요. 이걸 이제 우리가 고정비 효과라고 하는데 이 고정비 효과에 따라서 이익률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것이 이 K전력기기 업종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제 북미 전력 변압기 시장 규모도 지금 22년도에 비해서 거의 2배 가까이 증가가 되죠. 그죠? 2023년에. 그래서 크기가 증가가 되고 있다는 거 아실 수가 있으실 거고 HD 현대일렉트릭 미국 수주액만 본다 하더라도 지금 작년도 2분기만 하더라도 3억 5,400만 달러 정도 됐는데 5억 달러 이상으로 지금 크게 치솟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미국 쪽으로 아시겠지만 바이든 정부 때문에 미국의 이제 직접적인 공장 증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미국 공장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전력 수요도 같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지금 수혜를 입고 있는 것으로 좀 추정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특히나 HD 현대일렉트릭은 미국이 직접적인 공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바로 생산해서 납품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별도의 물류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극소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장점도 가져가고 있어요. 자, 효성중공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 공장이 있고 효성중공업의 미국 수주 잔액을 보게 되면 1억 2천만 달러에서 1억 8천만 달러, 2억 1천만 달러로 서서히 늘어나고 있다는 것도 눈에 띕니다. 확실히 근데 현대일렉트릭의 미국 수주액이 훨씬 더 증가가 되고 있는 것은 좀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사항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도 이런 말을 했어요. 에너지 문제의 규모는 지금 현재 굉장히 엄청나며 인도처럼 산업화가 되고 있는 곳은 지금보다도 10배 이상의 저기가 필요하다. 전력 인프라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자, 인도가 아시겠지만 지금 중국을 대체하고 있고, 인도가 대체하지 못하는 곳들은 또 베트남으로 또 직접적인 투자가 많이 증설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공장이 많이 그러니까 생산 공장으로서 인도와 베트남이 떠오르는 태양이죠. 그러다 보니 베트남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인도와 베트남 시장에서의 엄청난 폭발적인 수요 증가가 앞으로 언제 나오느냐에 따라서 정말 전력기기 업체들의 이익이 폭증하는 시기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직접적인 투자 증대로 전기 수요가 크게 발생하고 있고
향후에 수년간 몇 배에 달하는 인프라가 필요하다라는 부분도 직접적인 언급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노후화된 전력 설비 교체 시기까지 맞물린다면 슈퍼사이클이죠. 그렇죠? 두 가지의 수요가 크게 증대되는 것들이 이렇게 한 군데로 딱 몰리는 그 시기가 보통 슈퍼사이클이 도래하는 시기가 됩니다. 조선주와 굉장히 비슷한 맥락을 갖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력 인프라가 단기 모멘텀은 절대 아니죠. 그죠? 전력 투자를 하는 것이 무슨 단기 모멘텀이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장기적인 모멘텀을 보시고서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고, 안보가 불투명한 중국에 대한 공장 투자 배제 움직임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업사이클을 보고 있다. 그리고 모든 청정 에너지에 필요한 전력 인프라에 따른 부분도 앞으로 호재 중에 하나가 되겠다. 이렇게 보셔야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부분 뉴스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베트남 전력 인프라 투자가 2030년까지 135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50조가 넘습니다. 자, 그 정도로 많은 투자가 필요한데 이것을 누가 다 납품할 것이냐? 그죠? 그래서 기존에 이제 상위권 업체들도 있겠지만 우리나라에 대한 수혜도 당연히 입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이겠고요. 자, LS전선 아시아가 또 베트남 현지 1위 전선업체이자 이런 것들로 지금 미국 광대형 통신망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좀 있는데 LS전선 아시아는 아시겠지만 지금 아시아 시장을 전반적으로 지금 도맡아서 진행을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LS전선은 상장을 안 했죠. 근데 이제 LS전선 아시아는 상장을 했습니다. 베트남 쪽을 보시려면 사실 2030년 이후까지 보셔야 되기 때문에 10년 이상 장투하시는 분들에게는 LS전선 아시아가 굉장히 좋은 카드가 될 수도 있다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미국과 유럽, 다음은 베트남이다. 에너지 업계 해외 무대의 확장 속도를 보이고 있다. 그죠? 미국만 아니고 유럽만 아니고 베트남까지 에너지 업계는 계속 호황을 보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풍력, 특히나 이제 풍력 쪽을 많이 투자하고 있는데 풍력 쪽과 투자를 하면서 변압기 수요는 당연히 해상풍력 시대에 필수적이죠. 그죠? 그래서 그것에 따른 부분도 여러분들이 감안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관련된 종목들 중에 사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HD 현대 일렉트릭이 가지고 있는 사실 좀 장점을 좀 보게 되면 이번에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보통 이제 워낙에 이제 호황이다 보니까 생산 능력 증설 계획에 대해서 묻는 질문들이 많았어요. 근데 울산 공장 증설뿐만 아니라 새로 공장을 짓는 것 등 지금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다. 즉 HD 현대 일렉트릭만이 갖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는 공장 증설에 대한 부분을 조금 그나마 긍정적으로 가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도 이제 보수적인 코멘트를 같이 남깁니다. 신공장 증설은 단기적인 모멘텀이 아니라 인력 수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5년 이후에 매출이 인식되는 부분까지 고려를 했을 때 5년 이후에도 변압기 쪽이 과연 호황인 것이냐, 이거를 보고 판단하겠다라는 부분이에요. 그죠? 기업들이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 당장 주주들을 위해서는 이런 공장 증설을 발표하면 보통 주가가 올라가니까 증설 발표해라 이럴지 모르겠지만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10년을 내다보고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일렉트릭이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정말 이성적인 이제 판단이죠. 5년 이후에도 매출이 인식될 텐데 5년 이후에도 과연 이쪽이 사이클이 크게 돌고 있을 것인지에 대한 아주 대대적인 토의, 논의를 좀 해봐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확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라는 부분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 공장을 현지 생산 가능하게끔 보유했기 때문에 이 점은 긍정적인 모멘텀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도 제품 생산 중이지만 중국 의존도 자체가 지금 낮춰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경쟁업체들은 가동률이 지금 100%로 풀로 가동하고 있습니다. 자, HD 현대 일렉트릭과 LS 일렉트릭을 단순하게 좀 비교를 좀 해보고자 이 표를 좀 가져와 봤는데, 그러니까 해외 매출 비중이 어느 정도 되냐, 그걸 봤을 때 HD 현대 일렉트릭은 역시나 아까 보시다시피 60.7% 정도가 되고 있고요. 반면에 지금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 포함해서 중국, 유럽 이런 쪽을 감안을 했을 때 전체 비중이 지금 약 46% 정도 되네요. 그죠? 자, 그래서 이걸 봤을 때에도 해외 쪽으로 수출을 많이 잡고 있는 것은 HD 현대일렉트릭, 그리고 내수 쪽으로도 좀 방향을 많이 잡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LS 일렉트릭, 이렇게 관점을 보시는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변압기 중소 1위 산일전기라는 곳이 내년 코스피 상장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얼마 전에 들렸어요. 자, 이것도 사실 힌트를 얻으셔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보통 상장을 하기 전에 내가 영업이익과 매출액을 최대로 찍을 수 있는 구간에서 보통 상장을 많이 해요. 특히나 돈이 필요할 때 많이 상장합니다. 맞습니까? 자, 공장을 증설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 그러면 외부에서 차입해오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주식을 찍어내서 이것을 주주들에게 넘겨주고 그리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가장 값싸게 자본을 조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공장을 증설하는 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산일전기가 내년 코스피 상장을 추진한다. 예전에 제가 알기로 2000년대 초반이었는지 아마 그 정도 됐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하여튼 그 당시에 이제 코스닥 상장을 추진했다가 그때 진행을 못하고 이번에 이제 코스피 상장을 추진하네요. 코스피 상장 추진할 수 있었던 배경 중에 하나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흑자로 잘 찍히고 있습니다. 21년도에도 흑자였고 20년도 때 흑자였고 당연히 23년도 흑자일 거고 24, 25 계속 늘어나는 구조일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지금 공장 증설을 빠르게 시도해서 앞으로 이익을 더 크게 늘려나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산일전기의 전략입니다. 자, 그만큼 이쪽 시황이 호황이라는 것을 의미하겠죠.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미국의 전력설비 노후화에 따른 교체 주기가 지금 오고 있다는 거,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투자에 따른 변압기 수요가 증가가 되고 있다는 점. 자, 전기차뿐만 아니라 클라우드도 있죠. 그죠? AI 시대에는 이 많은 데이터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이 많은 서버에 필요한 전기 수요는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자, 이것에 대한 감당은 전력 인프라를 늘리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진짜 방법은 딱 한 개입니다. 그거. 그래서 이 클라우드 AI 등 폭발적인 전기 수요 증가에 따른 변압기에 대한 기대치가 올라가고 있다는 거. 최대 생산국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기회를 입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증설한다 하더라도 단기간은 당연히 증설이 안 되죠. 공장 짓는데 무슨 하루아침에 뚝딱 짓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미국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투자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 공급이 크게 증가가 되기란 사실상 어렵다. 그래서 가격 상승은 계속 일어날 것이고 가격 상승에 따른 이익률은 폭증하게 되는 그런 구간을 맞이할 수 있는 게 변압기 투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핵심적인 정보들은 여러분들에게 다 올려드렸으니까 이것들 판단하시고 여러분들이 자체적으로 자료도 좀 찾으시면서 그렇게 좀 이번 시장을 또 한번 준비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